네,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BI의 마약 혐의 관련해서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YG 대표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승리 사건 때부터 꾸준히 이제 어떤 그 승리가 소속돼 있던 기획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건 중간중간에 이 양현석 대표의 얘기는 꾸준히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또 휘말리면서 어제 이제 양 대표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 발표를 했고 동생인 양민석 대표이사도 동반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상 YG가 커온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두 사람인데 네. 사퇴를 한 것이 연예계에서 상당히 큰 충격일 텐데 일단 이렇게까지 되게 된 그 개요를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 한번. 예. 글쎄요, YG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승리 때부터 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죠. 예. 그런데 이 YG 소속의 연예인들이 저번에 이제 성접대라든가 성폭행 의혹, 마약 의혹, 버닝썬 사태 등등과 관련돼 있었다고 봤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이 다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수사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그 어떤 의혹도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의혹이 또 터져 나온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금방 얘기했던 대로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BI. 사실은 전 멤버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해제가 됐으니까 아이콘의 멤버였던 겁니다. 멤버였죠, 그렇죠. 예. 이 BI가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LSD라고 하는 이제 이겁니다. 이 의혹이 뭐냐면은 한서희 씨라고 하는 그 YG 연습생 출신이 있습니다. 예. 가수 지망생이었죠. 여기서 이제 그 2016년 4월에 용인경찰서에 전격적으로 이 한서희 씨가 긴급 체포됩니다. 대마초 투약 혐의로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에 그 8월에 조사를 받습니다. 이제 예. 조사를 4월에 이제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돼가지고 8월에 조사를 받으면서 말이죠. 그때 이제 BI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BI한테 내가 LSD라고 하는 그런 마약을 10개를 구해서 줬다. 이렇게 이제 3차 진술을 받을 때 자필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BI와 한서희가 나누었던 카톡 대화 내용에 그때 같이 약을 했잖아 이런 내용도 들어 있었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BI가 투약을 한 그런 혐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무마됐다는 겁니다. 그 예. 무마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이승훈 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한서희에 연락을 해갖고 한서희를 양현석이 YG의 그 사옥으로 불러서 해이와 협박을 했다.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BI의 마약 의혹 그리고 그 BI의 마약 의혹을 덮기 위한 양현석의 협박이나 내지는 해이 의혹 나아가서는 경찰이 그렇게 한서희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덮었는가라고 하는 경찰과의 유착 의혹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양현석 대표가 물러나게 됐다. 코너에 몰리면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이제 인정하면서 물러난 건 아니고 네. 두 사람이 내놓은 입장문을 좀 보면은 네. 제기된 의혹은 굉장히 사실이 아닌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참아왔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일단 사퇴를 하고 사실대로 밝혀질 거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양현석 대표는 전면적인 부인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YG의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퇴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욕적인 말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다. 조사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지금 BI의 마약 의혹이라든가 내지는 해이와 협박 의혹 또는 경찰과 유착 의혹을 해명하기보다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죠. 해명하기보다는 애둘러서 이제 오히려 YG의 지금 피해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가 참기 힘들다 그러면서 사퇴하는 쪽을 택했거든요. 그러면 전면적으로 해명을 한다든지 그 의혹을 부인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어떤 방식을 택했는데 예. 그 이유는 양현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고 지금 이제 이 경찰서가 용인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용인경찰서에서 이 사태를 마약 혐의를 덮은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 수사팀장을 전담팀장으로 하는 예. 16명의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YG의 경찰 유착설은 이번뿐만이 아니거든요. 버닝썬 사태 때도 그 유착설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랬었죠. 여러 번에 걸쳐서 유착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YG가 경찰과 얼마나 유착이 되어 있는지 또 예. 그것이 사실인지 뭐 사실이 아니라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첨부해서 말을 하면 한서희 씨가 얘기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서희가 그 처음에 이승훈을 통해 가지고 YG의 K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2016년 6월입니다. 이때 만났을 때 마약 성분은 다 배제했다. 그래서 검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2016년 6월에 처음 이제 그 이승훈 씨를 통해서 K씨를 만났고 그다음에 2010년 8월에 2달 있다가죠. 이게 중요합니다. 2달 8월에. 있다가 양현석 씨를 만났는데 양현석이 얘기하기를 마약 성분은 다 검출되지 않게 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희야, 너 나쁜 애 아니잖아. 좋은 애잖아. 너 가수하고 싶다며. 너 연예계에 있을 애인데 내가 너 망하게 하기는 쉽다. 예. 물론 이건 한서희 씨 얘기입니다. 이건 한서희 씨 얘기고 양현석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한서희 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서희 씨가 2010년 6월에 만나가지고 한번 해유를 당했고 8월에 조사를 받습니다. 2달 있다가. 그래서 그 2달 동안에 BI의 마약을 몸에서 다 빼고 그리고서 이제 이걸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 예. 그래서 이 의혹은 간단하게 덮을 문제가 아니고 예. 확실하게 이번 전담팀에서 완전히 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사실 양 대표를 만나고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수사를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유착 의혹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BI의 마약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경찰이 YG의 어떤 로비라든가 이걸 받고서 유착을 했다면 대한민국의 공권력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서희 씨가 조사를 받았던 것이 언제냐면 용인경찰서에서 2016년 8월 22일 날 예. 1, 2차 피신 조서를 받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8월 30일 날 3차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1, 2차 조사가 끝나고 3차 받기 전에 양현석이 한서희를 자기의 사옥으로 부릅니다. 그게 한서희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 가수해야 할 애잖아. 너 나쁜 애 아니지 좋은 애잖아. 라고 하면서 너 망하게 하기는 쉽다. 이렇게 해와 협박을 했고 그 1, 2차 끝나고 나서 말이죠. 그리고 3차에 가가지고 번복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차에 가서 번복한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물론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서희가 오락가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수사를 종결짓고 바로 이제 검찰로 보내는데 왜 이렇게 한서희가 얘기한 것이 있고 카톡도 있고 범죄 어떤 마약의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묻힌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현석 전 대표죠 이제 전 네.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저희가 방금 전에 리포트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 참 국민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래 친구를 이게 뭐 단순 폭행도 아니고 집단으로 폭행을 했고 숨겼습니다. 10대 4명이 구속이 됐는데 보니까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광주 10대 집단 폭행 결과 사망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가 됐는데 일단 내용이 참 참혹하고 좀 이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일단 내용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저것도 참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지난 9일입니다. 그때 광주의 근처의 한 원룸입니다. 여기에서 4명의 또래 친구가 1명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르게 한 그 과정을 보면은 네. 한 번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망한 이 피해자는 말이죠. 그것을 남한테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가족이나 친지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다가 결국은 사망까지 당한 것인데 예. 부검을 하고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경찰들이 폭행 치사로 봤거든요. 예.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다발성 손상, 저거 갈비뼈가 무슨 부러지고. 교통사고 때 보통 나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저거? 엄청나게 맞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예. 교통사고 때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마찬가지로 저 보니까
그 가해자가 사진을 다 더 찍어놨어요. 그래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해봤더니 거기에 온몸이 멍이 들고 이런 것들이 다 찍혀 있는 것이 있고요. 예. 또 가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드러났냐면은 이렇게 때리다가는 얘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가해자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폭행을 했다고 우발적으로 폭행을 해가지고 사망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죽어도 좋다라고 때린 것이다라고 봐서 이제 살인죄로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 근거가 몇 가지냐면은 금방 그 디지털 포렌식을 가해자를 해봤더니 사진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가해자의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검이 있는 겁니다. 저 부검을 해봤더니 다발선 손상 그리고 갈비뼈가 부러져 있고 심지어 피부에 괴사 현상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괴사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안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맞아서 골마서 이제 피해가 완전히 골마 조직이 터졌다는 거 죽었다는 아닙니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아가지고 피부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인죄로 의유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거는 사실은요 처음부터 살인죄 가능성이 많았던 겁니다. 예. 원래 이제 살인죄인지 아닌지 폭행치사인지 뭐 살인죄인지를 볼 때는 어디를 때렸는지, 예. 어떻게 때렸는지, 무엇으로 때렸는지, 예.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때렸는지 이걸 다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를 때렸는데 잘 맞아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물론 폭행치사죠. 그런데 한 대 때린 게 아니라 급수를 갖다가 10대를 때렸다, 20대를 때렸다. 예. 그거는 고의성이 살인죄, 있는 것이고.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목발 같은 걸로 때린다든지 흉기를 들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때리고 예. 정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몇 달에 걸쳐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 때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 가해자들이 지금 나이는 어리다고 하지만 예. 참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예. 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래서 청와대에 지금 네. 계속해서 엄벌의 어떤 청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외가 또 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글쎄 좀 말입니다. 안타까운 이게 부분이 지금 있는데. 소년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원래는 소년법이요. 만약에 어른 같으면 무기, 사형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근데 또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건 안 되고 특강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20년까지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 소년법 얘기를 떠나서 그야말로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국가에서도 이런 또 지자체라든지 하여튼 물론 경찰이나 검찰은 마찬가지고요. 예. 예방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형량을 올린다든지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좀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좀 짧게 짚어보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이제 그 고 씨를 살인죄로 고소를 했죠. 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진술과는 다르게. 근데 이게 보니까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왔다고 진술했는데 또 체내에서는 졸피뎀이 안 나왔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와서 현재 남편이 무슨 근거로 좀 얘기한 거야? 라는 또 이런 진술의 어떤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 남편이 결국은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고유정이가 살해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정황 증거만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정황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번 사건들을 좀 보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그렇죠. 거죠. 이번 사건을 보고 얘기한 건데 그 전에는 사실은 고유정과 같은 태도를 취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태도가 서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도 고유정이가 음료수를 준 걸 마셨는데 뭐 잠이 쏟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한 대로 또 졸피뎀 성분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유정이 애가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서 각방을 쓰자 그랬다는 겁니다. 갑자기. 예. 그래서 이제 각방을 쓰고 나서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 온제 2월 28일에 와가지고 3월 2일 날 죽거든요. 예. 며칠 만에 죽었다는 사실이라든지 또 일어나 보니까 애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뭐 경찰에서는 또는 고유정은 내 다리가 그 아빠의 다리가 지금 현 남편의 다리가 배 위에 올라가서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정황 증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도 6살이거든요. 4살이 네. 아닙니다. 우리 나이로는 6살이고 만으로 4살입니다. 꽤 큰 거죠. 우리 예. 나이로 6살이면 그렇게 쉽게 그렇죠. 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의혹이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주지검에 고소가 됐는데 검찰에서도 물론 경찰에서도 마찬가지고 확실하게 이거 의혹을 좀 밝혀서 이것이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실에 의한 사망, 예. 아니면 살해, 아니면 자연사. 하여튼 억울한 죽음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억울한 죽음이 안 되도록 하여튼 이 의혹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과실에 의한 건 그때 국가수 부검에 드러난 게 없나 보죠.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남편은 그때는 이제 긴가민가 하고서 자신의 다리가 혹시 올라가 있지 않나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가 본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내일 다리가 올라가 있던 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가 올라간다 해도 6살짜리가 그렇게 쉽게 죽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황 증거긴 하지만 고유정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과정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